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해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2025년 3월 1일 토요일 3일절입니다. 3일절. 그래서 문득 오늘이 3일절이구나 해서 제가 이제 어떤 뭔가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 가게가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TV는 소리를 끄고 화면만 아무 채널이나 틀어두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구매를 해서 영화를 틀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든지 도마 안중근이라든지 뭐 놈놈놈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밀정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틀 거예요. 한 10,000원 들겠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쓰러지신 분들을 생각하면 뭐 그 정도야 뭐. 하여튼 그래서 영웅도 생각했는데 영웅은 오페라 영화이기 때문에 소리를 꺼놓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영웅은 그냥 제가 영웅은 예전에 유튜브로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단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아예 연구소장으로 구매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영웅은 그냥 집에서 저 혼자 볼래요. 하여튼 3.1절에 관한 쓸데없는은 아니다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뉴스에 대해서 며칠 지난 것들이지만 뭐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혜병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단장 임성근이 명예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명예전역을 했기 때문에 뭐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고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 변호사의 마지막 최후 변론에 저는 그 노래를 몰라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의 노래라고 하던데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풍경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런 가사가 있나 봐요. 그 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변론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대선이 죄송합니다. 치러지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거부권이 행사됐던 최혜병 특검법도 통과가 되면, 특검이 시작되면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임성근도 뭐 적합한 처벌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성함은 까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최혜병의 대대장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도 굉장히 독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이제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이제 견디시는 모양이던데 그분도 이제 빨리 명예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대대장인데도 전 대대원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대대면 병력이 대충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죠. 와, 대단합니다, 진짜.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 최혜병 사건도 지금 2년이 넘었죠, 아마?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론. 빨리 최혜병 사건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 소식인데,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장이 뭘 준비하고 있냐면, 우리 12월 3일 밤부터 12월 4일 아침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모으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제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좌관들, 그리고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국회로 모였는지,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모아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진짜 엄청난 것들이 모일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이것 때문에 양지열 변호사님이 계속 고통받고 계신데, 놀림을 받고 계신데, 양지열 변호사님도 국회로 달려가는데, 국회로 가기 전에 이제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상당수의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시민들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5.18과 12.12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개헌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양지열 변호사님이 본인이 죄송합니다. 계좌에 있던 비상금까지 전부 다 부인에게 이체를 하고 갔답니다.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웃는데, 그 정도로 상황 자체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죽으면 이 돈이 사라질지 모르니 비상금까지 전부 다 아내에게 이체를 하고 국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의 그 유명한 영상, 차 안에서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해제를 의결할 때까지 막아달라라고 호소하던 영상을 자세히 들으면, 그 차를 누가 운전하고 있느냐? 김혜경 여사님이 운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방송하시는 동안 울고 계십니다. 우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부분은 같이 국회로 달려가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남편한테 당신이 나보다 달리기가 빠를 거니까 당신은 도망쳐서 아이들을 돌봐라. 죽어도 내가 죽겠다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달려간 분들도 계시고요. 잠옷에 외투 하나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 달려온 시민들도 계시고요. 의원님들도 당신 빨리 국회로 안 가고 뭐 하냐? 라고 이제 배우자에게 들은 의원님들도 있고, 여튼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은 그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뉴스공장에 국회에 처음 도착했던 의원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도착했던 의원님들이 차례로 출연을 하고 계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아직도 좀 남아있나 봐요. 저도 지금은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날 12월 3일 YTN에서 윤석열이 담화를 하는 거 보고 이 시간에 무슨 담화야? 낮에 뭐 저런 게 있었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한 보도인가?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미친 건가? 술 처먹었나? 제가 계엄령이 뭔지는 알고 저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중파 채널로 돌려봤어요. 아무데도 그 뉴스를 안 해요. 거봐 역시 가짜뉴스지 하고 계속 뉴스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 11시에 포고령이 발표가 됩니다. 미쳤구나. 큰일 났다. 그 순간 저는 가게에 노래를 껐어요. TV 채널은 MBC로 고정을 하고 TV 소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뉴스공장과 오마이뉴스를 번갈아 가면서 봤어요. 그리고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숨쉬기가 좀 힘들었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왜 엄청 무서운 걸 보거나 엄청 놀라면 숨이 턱 막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밤을 샜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참 지났고 정말 그 우연히 겹쳐서 너무 다행스럽게도 정말 우리 애국가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호하사 계엄령이 해제가 됐던 거지 정말 끔찍한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김호중 공장장님의 이 기획은 너무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꼭 보러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국회로 몰려갔던 그 수만 명의 시민들, 경찰이, 군인이 하면 안 될 짓을 할까봐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수많은 주민들의 모든 기록을 모은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는 위헌이라는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분명히 최상목이 했던 행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탄핵소추안을 올려도 탄핵이 되는 겁니다. 왜?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목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위헌이라는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는데도 최상목과 국민의힘은 정부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겠대요. 마은혁의 임명을. 미친 새끼들이에요. 지금 스스로 보수라고 칭하는 자들이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이 법치주의를 아예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거 보수 아니에요. 쟤네들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국가체제 전복 세력들입니다. 일개 시민이 미쳐 돌아가지고, 야, 헌법재판소, 쟤네들 빨갱이야. 쟤네들 말 안 들어도 돼. 라는 의견 내는 거 뭐, 미친놈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대통령 권한 대행과 집권 여당이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체제 전복 세력들인 겁니다. 얘네들 자체가. 그러니까 최상목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고 내란 수계 권한 대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게, 왜 최상목이 내란 수계 권한 대행이냐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혜병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지난번에 대한민국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마약이 밀반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외국인들이 마약을 몸에 두르고 테이프로 칭칭 감고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합니다. 세관원 앞에 서서 그거를 풀어서 책상에 올리려고 하니까 세관원들이 그걸 막고 그 사람들을 택시 타는 곳까지 에스코트 해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관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가 돼 있는 거고, 이거를 백혜룡 경정이라는 분이 수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수사를 거의 끝냅니다. 근데 이게 최혜병 사건하고 똑 닮아 있는 게, 김건희 주가 조작의 주범인 이종호가 개입해서 백혜룡 경정을 경질하고, 이 경질에 연루된 경찰들이 이걸 외압을 가한 경찰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초고속 승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대 두 번째 규모 마약 반입을 수사하는데 수사를 못하고 수사를 무마하게 외압을 가한 자들이 이번에 유례 없는 승진을 하는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은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너가 내란 우두머리의 역할을 대신해라 라는 권한 대행이 할 법한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 최상목에게 내란 수계를 대행할 것을 압력을 가하고 종용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어서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는 듯한 말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체제 전복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괴물 같은 새끼와 이런 괴물 같은 정당이 이 땅에 생긴 걸까요? 참.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윤상현과 이준석과 김건희와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에
관여되어 있다라는 뭐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언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뭐 홍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고 뭐 대선 나간다고 깝죽거리고 있는데 뭐 대선에 나가는 게 아니고 깜빵에 들어갈 걱정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뉴스가 다 이 모양이네요. 자, 마지막 꼭지는 이겁니다. 지금 대학마다 이제 한 10명에서 뭐 20명, 많으면 30명 정도의 저쪽 유튜브를 보는 미친놈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꾸 학내에서 시국 선언을 하니까 그 학교의 수백 명의 학생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시위를 같은 날 같이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쪽은 실제 그 학교 학생은 10명에서 30명 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쪽 유튜버들, 그리고 그쪽 유튜버들이 동원한 그쪽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죄송합니다. 맞불 집회를 놓는 수백 명의 학생들은 진짜 그 학교 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탄핵에 반대하는 이 새끼들이 행동이 좀 심합니다. 뭐냐 하면 탄핵 찬성하는 쪽에게 공격을 시도한다거나 실제로 공격을 하거나 자기네들끼리 시위를 하다가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고 너 중국 사람이지? 너 중국 사람 아냐? 라고 물어본 위협을 한다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저는 진짜 이 정권 들어오고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아니 이 미친 자들은 중국하고 외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학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아니면 유지가 안 돼요. 학생 수가 모자라서.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인구 감소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학은 문 닫아야 돼요. 실제로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 직원들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들이에요. 뭐 몇몇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몇몇은 뭐 좀 한국어에 막 능하지는 않고 한 명 정도는 한국말을 꽤 못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만 있겠습니까? 중국도 있고 뭐 다른 뭐 필리핀이랑 동남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으면 걔네들 잘 살아요. 잘 사는 집 애들이에요. 한국에서 소비력도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대학에 가서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너 중국인이지? 너 중국 사람 아니야? 했을 때 중국인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죽일 거예요? 팰 거예요? 그러면 중국 외교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 대사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중국 간첩 어쩌고 저쩌고가 가짜뉴스로 밝혀진 게 지금 도대체 언젠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중국도 말했고 중국 간첩 잡아갔다고 미군이 주한미군이 잡아갔다 주일미군이 잡아갔다 그랬는데 주한미군도 주일미군도 아니라 그랬고 중국 본국에서도 경고했고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중국 대사관에서도 경고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경고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왜 그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지금 본인들이 보는 유튜브를 얼마나 꽤나 깊고도 고약하고도 심한 정신병을 가지고 맹신을 하고 있냐면요. 대한민국 국정원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미국 CIA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다 안 믿어요. 자기네들이 보는 유튜브에 유튜버의 말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에 너네들이 걸려 있는 건 상관없는데요. 국익을 해치는 행동은 안 해야지요. 그리고 이거를 믿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혼자 믿고 있는 건 상관없는데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지가 꽂아놓은 국정원장한테 지시를 해서 국정원 차원에서 선관위 조사해라 했는데 국정원 차원에서 선관위를 아무리 탈탈 털어도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이 전혀 없다, 가능성도 없다, 방법도 없다라고 말을 해줬는데도 윤석열은 그걸 안 믿었어요.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성조기 이스라엘이 들고 있는 저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각 대학 몰려다니면서 거기서 폭력적인 시위 이어나가는 사람들요.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치료. 정신병자들이라고. 이거는 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내가 보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보다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의 뉴스 보도보다 그리고 국정원보다 CIA보다 미국 정부보다 주한 대사관보다 더 정확하다. 이 유튜브의 말은 맞고 다른 모든 말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정신병이에요. 근데 이 정신병을 가지고 혼자 미쳐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 당신들 국익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대학에 몰려가서 지나가는 학생들 붙잡고 중국 사람이냐고 자꾸 위협적으로 질문하는 건요. 중국 유학생들 한국에서 다 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단 송환한 뒤에 이 상황 안 나아지면 한국으로 다시 그러니까 복학을 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고요. 더 심해지면 중국에서 한국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외교 파탄 나가지고 수출이 막힌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대한민국 경제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어지는 걸 안 보입니까? 근데 중국 유학생들 다 빼버리고 중국이 한국 여행 금지 국가 지정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외교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되고요. 정치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혐오 정서로 중국과의 관계를 망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쳐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을 만들었는데 당신들까지 나서가지고 그거를 더 심화시키면 뭐 같이 망하자는 겁니까? 진짜 걱정됩니다, 나라가.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면 좋겠는데, 지금 슈퍼챗으로 돈벌이가 된다고 하여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선동을 하고 선동을 부추기고 본인이 드러눕든지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방송을 내보내가지고 돈벌이 하는 유튜버들, 혼자 돈 벌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이 없고 자기 선동에 놀아나서 후속이 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는 자들, 나는 이 자들 반드시 아주 강하게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심지어 지금 이런 워딩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까지 따라하고 있어요. 이거는 소위 여당이라는 집단이 조직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정말 작은 문제 아닙니다. 협중? 저도 중국 싫어해요. 북한 싫어하고요. 일본 싫어해요. 일본은 얼마만큼 싫어하느냐. 오늘 3.1절이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영화 내 돈으로 사가지고 틀겠다고요. 그리고 그 기해년 일본과의 무역전쟁 이후로 저는 모든 일본 제품을 끊었습니다. 집에서 가끔 건담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건담을 단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었는데 갖다 버렸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들 추루 먹였었는데 추루 끊었어요. 추루 말고 다른 거 맛있는 거 한국 거 사줘요. 그 정도로 저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중국 싫어해요. 저 협중 정서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미국 좋아하지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아요. 딱히 미국에 관해서는 좋고 싫음에 감정이 따로 없어요. 북한 싫어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친북이 어디 있어요? 친북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누가 친북을 합니까? 미쳤어요? 친북이라는 거는요, 그 성조기 들고 집회하는 사람들의 망상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북한의 실상을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친북을 해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친북을 할 리가 없고요. 제정신이 아닌 성조기를 들고 집회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망상 속에서 친북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중국 간첩?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 말대로 친북 간첩 또는 친중 간첩 또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조작했다라는 말이 사실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개표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총선 때 그 지역구에 나와 있는 후보가 있겠죠. 그 후보 한 명당 작게는 대여섯 명, 많게는 열댓 명의 개표 참관인을 뽑습니다. 그래서 개표함 엽니다 하면 개표함을 다섯 여섯 군데, 많게는 10군데서 열겠죠. 그러면 모든 후보자의 참관인들 한 명씩이 거기 모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분류를 해서
1번 찍은 사람 1번 찍은 투표지, 2번 찍은 투표지, 몇 번 찍은 투표지를 쫙 분류를 해서 한 장 한 장 손으로 셉니다. 그래서 100장이 되면 기계 우리 돈 세는 기계 있죠? 드르륵 하는 거. 거기에 진짜 100장 맞는지 한 번 더 해봅니다. 손으로 세도 기계로 세도 100장이 맞네. 그러면 묵습니다. 어떻게? 모든 후보자의 참관인이 이렇게 두 눈 두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요. 자, 그러면 부정선거가 되려면 그 투표용지를 세는 사람, 그리고 그 투표용지 세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 참관인을 다 매수해야 돼요. 이거 누가 계산했던데 대충 60만 명을 매수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일으키려면요. 부정선거라는 게 가능하려면 대충 60만 명을 매수해야 돼요. 그러면 60만 명한테 한 사람당 만약에 내가 매수를 당한다면 얼마나 매수를 당할 수 있을까? 나는 몇 억은 돼야 될 것 같지만 좀 기준을 낮춰서 한 100만 원씩 받고 매수를 당했다 칩시다. 얼마야 그러면? 돈이 얼마야?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야, 100만 원이면 6천억이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6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1000만 원을 준다 그래도 내부 고발자 한 명은 있을 것 같으니까 내부 고발자도 60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으려면 한 1억 원 줘야 될 건데 그럼 6조 원 있으면 되네요. 와, 대박. 맞나? 잠깐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60조가 있어야 되네요. 야, 60조로 총선을 조작한다. 말 됩니다. 진짜 말 되네요. 그리고 60조로 조작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이 지금 집어삼켰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믿어주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성조기 이스라엘기 집회 세력은 그냥 대한민국 국가 전복 세력이에요. 매국노보다 더한 새끼들입니다.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고 헌법재판소의 국회 측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5월부터 차곡차곡 진행되기를 강하게 희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이면서 동시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광장의 날입니다. 별일 없으신 분들,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시던 분들, 시간 나시면 광장에 머릿수 하나를 보태셨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광장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뭐냐? 훗날 누군가가 역사책에서 이 순간을 배웠을 때 그 배운 누군가가 저한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배웠다. 그때 뭐 했느냐라고 나한테 물어오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노라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광장을 지키는 이유는
단지 그겁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뭐 훗날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혹은 후대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노라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죄송합니다. 오늘 제 방송 역사상 가장 긴 방송이 되어버렸네요.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